안녕하세요. 수영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양귀비꽃하고 데이지꽃 채색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그림 그리는 거하고 조각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풀로 채색까지 영상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굉장히 긴데 제가 최대한 짧게 편집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즐겁게 한번 칠해 볼게요. 일단 그 전에 제가 지금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해서 예전에 한 2년 전에 화분들보다 사이즈를 제가 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도 키워드리고 있고 꽃그림도 더 많이 넣어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래서 아마 2년 전에 구매하셨던 분들보다 화분이 많이 커지고 꽃그림이 풍성해졌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기다려 주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에 제가 요즘 이렇게 사이즈업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요거 사각 롱사각 화분 사이즈가 많이 키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제가 그렸던 도안이라면 위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위에도 높아지고 양 옆으로도 넓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트레이싱지에다가 먼저 그리는데, 자, 이렇게 조금 크게 제가 다시 그렸어요. 이 화분 크기에 맞춰서 새로 다시 그렸어요. 그리고 양 옆에 부족한 부분, 늘어난 만큼 이제 꽃 그림을 더 그릴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둥그런 화분 같은 경우는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좁아서 꽃이 많이 쭈그러져서 사실 베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윗부분만 베낄 수 있는 부분만 베끼고 나머지는 직접 그렸죠. 요번에는 이 평평한 면이라서 직접 다 베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양 옆에 부족한 부분, 조금 비어있는 부분을 제가 더 채워 보겠습니다. 일단 원래 원본 제가 그려놨던 그림을 조금 더 키워서 확대해서 제가 그려봤고요. 이게 이제 딱 대고 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림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제가 임의적으로 조금 더 채웠어요. 꽃송이도 더 채워보고 옆으로 돌려져 있는 꽃도 채워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이 터지기 전에 그런 몽오리 모습도 제가 그려보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트레이싱지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인을 저처럼 조각을 하실 것 같으면 화분 흙이 반건조 됐을 때 조각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조각을 안 하시고 붓으로 라인을 그리실 것 같으면 흙이 바짝 마른 다음에 이 종이 밑에 먹지를 깔고 그리시면 됩니다. 자, 먹지를 그리시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지워내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불에 구웠을 때 나중에 다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걸 깨끗이 하겠다고 지운다고 이렇게 지우다 보면 그 화장토가 벗겨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얼룩이 지고 때가 막 그 흙때가 이거 뭐랄까요? 흙심에 때가 묻어서 더 안 지워지고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채웠다 하면 이제 저는 조각을 할 거기 때문에 흙이 반건조된 상태, 이 화장토 부분이 손에 안 묻어 나오고 종이를 이렇게 위에 대고 그렸을 때도 종이에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가 돼야 적당한 때고요.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다 그리셨다 하면 화분에다 대고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리는 거는 위에 이 종이 위에 연필로 그대로 따라 그리시면 밑에 배겨납니다. 반건조된 흙이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가운데부터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자, 위아래 잘 맞춰주신 다음에 가운데부터 저는 요거를 그릴 겁니다. 어느 한쪽부터 그리게 되면 마지막 갈 때 이게 종이가 틀어져서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부터 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위에 그려주시고요. 양 옆으로 돌아가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라인이 살짝살짝 흙 위에 배겨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조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좀 진한 라인을 원하신다 하시면 붓으로 그리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또 아니면 두껍게 조각을 하시거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이 많이 들어갈 때는 두껍게 조각하기보다는 가늘게 조각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300토에다가 흑유 작업을 할 때는 좀 깊이 파야 됩니다. 그럴 때는 좀 더 다른 걸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다 그리시고 나면 잘 벗겨집니다. 그러면 그 위에 라인을 조각을 하시는데 가느다란 조각을 하고 싶으시면 샤프나 아니면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파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중간 굵기로 파고 싶다 하시면 대나무 꽂이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적 꽂이로 판매하는 대나무 꽂이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무젓가락을 칼로 이렇게 연필 깎듯이 깎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거보다 더 두껍게 원하시면 조각도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요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제 요 정도면 가느다란 선을 좋아해서 이제 요 정도에서는 샤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따라서 하나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선을 따라 그려주시다가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구도다 하시면 다시 그 위에다가 새로운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이 흙은 동영토고요. 동영토 자체가 흙이 어둡기 때문에 밝은 화장토를 발라서 라인을 조각했을 때 확 부각되도록 색깔이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흑색이 밝은 색이라면 300도 같은 흑이라면 라인을 직접 붓으로 그리던가 아니면 상감 작업을 하거나 흑유 닦기를 해서 라인을 진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화장토를 발라서 이렇게 라인을 조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라인을 조각하면 나중에 불에 구웠을 때 이 라인이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따로 붓으로 라인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을 가느다랗게 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좀 더 깊이 있게 파주시면 조금 더 입체감이 살면서 조금 더 깊이감이 있겠죠. 자,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하나 그리면서 다시 이렇게 한번 그리면서 보셔야 돼요. 꽃잎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앞으로 튀어나온 잎인지 뒤집어져 있는 잎인지, 자, 그 과정을 잘 확인해 보고 그림을 그리시고요. 이런 과정이 채색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화사한 양귀비꽃과 데이지꽃을 채색할 건데요. 양귀비꽃은 평상시 저는 주로 빨간 양귀비를 많이 채색을 하는데 요번에는 노란 바탕을 깔고 그 위에 빨간색을 강약을 줘서 조금 더 연하게 칠하고 진하게 칠하고 강약을 줘서 물의 농도를 달리해서 칠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꽃이 막 색깔이 여러 가지 들어가면 여기 데이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잡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한 가지 색을 통일해서 하되 또 너무 똑같이 판에 찍은 것 같이 그림이 나오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림이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감의 농도를 달리해서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달리 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까만색 바탕을 칠해줌으로 인해서 대비가 되도록 색깔이 확 화사하게 살도록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약간 아크릴 물감 같은 느낌으로 아크릴화 같은 느낌이 나도록 채색을 해볼 건데요. 자, 보통 제가 아마코 물감을 쓰는 이유는 채색이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채도도 굉장히 선명하고
색깔이 굉장히 화사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아크릴화 같이 약간 채도를 한 채도 낮춰서 칠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또 까만 바탕을 사용하면 있어서 조금 더 대비가 되고 확 눈에 띄도록 그렇게 채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조각을 원하는 그림대로 조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가운데 부분을 많이 생략을 했어요. 이게 안 그러면 몇 시간짜리 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지루하시고 힘드실까봐 편집을 많이 했고요. 일단 4배속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밑색으로 노란색 깔아줄 거예요. 제일 많이 칠해지는 노란색 깔아줄 거고요. 초록초록 잎사귀 부분에는 제일 밝은 색으로 연두색을 깔아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밝은 밑색을 깔아주고 그 위에 중간색으로 지금 레드 물감의 농도를 타서 달리 칠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중간색으로 오렌지를 칠해줄 예정입니다. 자, 일단 밝은 색을 먼저 깔아주는데 제가 칠하는 방법은 수채화 같이 덧칠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자, 물을 많이 타서 여러 번 덧칠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초벌을 굽고 그 위에 채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탕에 발려진 화장토가 벗겨지거나 떡이지거나 이런 거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같이 가마가 없는 분들은 한 번에 이제 다 가서 한 번에 구워야 하기 때문에 미리 채색을 해서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채색을 초벌 굽기 전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죠. 이 바탕에 칠한 이 화장토가 바짝 마른 다음에 채색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물감을 계속 같은 자리에 바르시게 되면 화장토가 벗겨지거나 떡이지거나 뭉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에 채색 방법은 주로 붓을 눕혀서 최대한 붓자국이 많이 안 나도록 했다면 오늘은 일부러 더 붓을 세워서 붓자국을 많이 낼 겁니다. 자, 양귀비꽃은 약간 살짝 이렇게 잔잔한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럴까요? 잔잔한 금이라 그래야 될까요? 빛금? 이런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느낌이 또 자연스럽기도 한 그런 양귀비꽃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꽃이 동일된 색을 칠하면서 물감의 농도를 달리해서 약간 변화를 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붓을 이렇게 세워서 칠함으로 인해서 붓질이 많이 되는 게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붓질이 많이 되는 만큼 그 자리가 불에 구웠을 때 입체감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자, 기존에는 붓자국이 너무 싫어서 붓을 눕혀서 평평하게 칠했다면 오늘은 일부러 붓을 더 세워서 칠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붓자국을 일부러 내기 위해서 이렇게 붓을 세워서 칠한다는 건 조금 사실 어려워요. 근데 조금 숙달되면 굉장히 이 느낌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생동감도 다르고요. 자, 일단 중간색으로 오렌지 깔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렌지에 갈색을 섞어서 그거보다 조금 어두운 부분을 칠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어두운 부분에 갈색을 거기다 조금 더 칠해서 어둡게 칠을 해주고요. 그 전에 이 물감의 농도를 제가 달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황색 부분이 제일 어두운 부분으로 끝나는 꽃이 있는가 하면 가장 진한 꽃은 빨강색으로 제가 진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빨강색으로 물을 많이 안 섞고 해서 중간에 꽃잎이 겹쳐지는 부분과 어두워지는 음영 부분을 잘 확인해서 일단 레드로 칠해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일단 원근법을 살려서 멀리 있는 쪽을 은은하게 색깔을 칠해 줄 거고요. 앞쪽에 있는 꽃을 조금 더 선명하고 진하게 칠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불에 구웠을 때 앞쪽에 진하게 칠해주는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하면서 가깝게 느껴질 거고요. 뒤쪽에 있는 꽃들은 조금 더 약간 멀어지면서 은은한 느낌이 나서 자연적으로 그라데이션 되고 원근법도 살리면서 생동감 있는 꽃이 될 겁니다. 자, 한 번에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영상을 최대한 제가 많이 편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좀 생략된 부분도 많고요. 근데 웬만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으니까 아마 보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고 제일 가까이 있는 꽃이라서 점점 진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빨강색으로 진하게 넣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체를 다 한 가지 색깔로 칠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보시면 꽃잎 한 장에도 제가 여러 음영을 넣어서 지금 약간 주름지듯이 꽃이 입체감이 살도록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붓을 세워서 하나하나 꽃잎 한 장 한 장에 이렇게 살아있는 듯하게 웨이브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이 일정한 색이 들어가도 조금씩 달라지죠. 판에 박힌 듯한 그림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붓질도 많이 하고 물감의 농도도 달리하고 여러 번 붓질을 해서 깊이감을 다르게 줘야 이렇게 멋진 작품이 탄생한다는 거죠. 소양수제화분은 절대로 뭐 붓질 몇 번에 끝나는 그림이 아닙니다. 굉장히 붓질을 많이 하고 입체감이 살리도록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자, 지금 오렌지에 갈색을 섞어서 진하게 지금 칠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번에는 빨간색을 다 칠하진 않고요. 포인트 되는 꽃색에만 넣어줄 겁니다. 자, 지금 레드에 물을 거의 안 타고 이렇게 해서 살짝 붓에만 묻힐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붉은 부분, 진한 부분을 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렌지와 붉은색이 레드가 같이 섞이면 좀 더 자연스러운 색이 나오죠. 기존의 색깔이 아주 약간 짙은 레드였다면 이렇게 오렌지 위에 섞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런 오렌지가 됩니다. 레드이면서도 오렌지와 섞여서 조금 더 부드러운 색이 나오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넣지 않고요. 이렇게 포인트만 넣어주면 조금 더 입체감이 살겠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넣으신다 그러면 입체감이 안 살아요. 꽃이. 밝은 부분은 확실하게 밝게 빼주고 어두운 부분은 확실하게 어둡게 해주셔야 이 입체감이 산다는 거죠. 자, 꽃잎 한 장 한 장을 허투루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관계를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뒤집어진 이파리, 앞으로 튀어나온 이파리, 그다음에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파리. 자,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입장 한 장 한 장에 음영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뒤쪽에 있는 꽃은 약간 원근법을 살려서 조금 은은하게 칠해 주시고요. 앞으로 나올수록 조금씩 진하게 칠해 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입체감도 살고 원근법도 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처음부터 진한 색을 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이렇게 칠해 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벌써 많이 채색이 들어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입체감이 살죠. 이게 이제 눈을 반쯤 감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디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어느 한 부분이 진하게 칠해진 부분이 없는지.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채색이 돼야 불에 구웠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서 입체감이 살려서 나옵니다. 자, 지금 채색하는 도자기 물감은 아마코 물감이고요. 요 물감은 굉장히 선명한 색깔이 많이 나오는 물감입니다. 불에 구웠을 때 최대한 제가 칠한 색이 거의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좀 더 진하게 선명하게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색할 때 어느 정도 색깔이 들어가는지를 보면서 채색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눈을 반쯤 감고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있는 꽃 가장 화려하고 진하고 채색을 진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에 구웠을 때 확실하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입체감이 살려진 꽃이 됩니다. 자, 붓자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붓의 방향은 일률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꽃잎 중앙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한쪽 방향이라 해서 바탕색 칠할 때랑은 달라요. 바탕색 칠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이면 이렇게 계속 칠하는 거고, 이 꽃잎은 한 방향이라는 거는 그 제가 붓을 처음에 칠하기 전에 조각을 먼저 합니다. 조각할 때 약간 붓의 방향을 잡아줘요. 뭘로 잡아주냐 하면 그림을 그릴 때 밑선을 깔아주거든요. 그래서 밑선을 깔아주는데 그게 꽃잎의 안쪽에서 바깥을 향해서 제가 밑선을 주로 깔아줍니다. 그러면 붓의 방향도 꽃잎의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일률적으로 꽃잎이 여러 장이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해서 칠을 해지는 거기 때문에 입체감이 살아난다는 거죠. 꽃잎을 칠할 때는 한 장 한 장 꽃잎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칠해주면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맞을 겁니다. 근데 뭐 왼쪽에서 오른쪽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꽃잎 방향은 꽃잎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이어져서 꽃 한 송이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특히 붓질을 붓 방향을 달리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똑 떨어지고 어색한 이상한 꽃잎이 되거든요. 그래서 꽃잎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둡게 칠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붓을 세워서 라인을 살려서 한 장 한 장 꽃을 채워주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꽃이 굉장히 입체감이 살죠. 그리고 같은 색깔들인데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게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짙은 색만 완료하면 굉장히 생동감 있게 되겠죠. 자, 좀 더 강하게 원하시면 빨강색을 더 많이 쓰시면 되고요. 더 대비가 되도록 노란색은 노란색, 빨강색은 빨강색 이렇게 해서 대비되게 칠해주셔도 예쁩니다. 근데 요번에 데이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꽃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풍성해졌죠. 풍성해져서 예쁘긴 한데 만약에 풍성한 꽃을 많이 그렸을 때는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조잡해집니다. 굉장히 지저분해지고요. 이렇게 눈에 확 띄질 않고 뭔가 이렇게 그림이 난잡해 보여요. 그래서 일단 같은 패턴의 데이지를 안에 넣어 주었고, 그러니까 화사한 양귀비꽃이 있고 그 안쪽에 수수한 데이지 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넣어 줬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눈에 거슬리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제일 짙은 색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갈색으로 명암을 주고 있고요. 가장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앞쪽에 있는 꽃이 가장 선명하게 나와야 불에 구웠을 때 굉장히 입체감이 살기 때문에 제일 앞쪽에 제일 중심이 되는 곳에 제일 진하게 칠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다 칠하면 이것도 굉장히 꽃이 단조로워지고 그동안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제일 진한 부분만 포인트로 해서 칠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불에 구웠을 때 꽃잎 바깥쪽은 밝은색, 빨간색이 나올 거고 점차 중심으로 갈수록 짙은 빨간색이 돼서 불에 구웠을 때 은은하면서도 짙은 대비가 되는 그런 꽃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주로 쓰는 색깔은 많이 안 써요. 웬만하면은 꽃색에 많이 막 이것저것 알록달록 안 해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색깔을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그러다 보면 꽃이 이렇게 조잡하고 난잡해 보여요. 이렇게 약간 통일되고 고급스러운 맛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지금 저는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그러니까 아까 오렌지 썼고, 그러니까 바탕에 노란색, 밝은색, 중간색에 오렌지색, 그 다음에 오렌지에 갈색을 섞은 색, 그 다음에 레드, 그 다음에 레드에 블랙을 섞은 짙은 갈색,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같은 색깔을 저는 계속해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도자기 물감은 이게 돌가루가 들어가 있는 물감이라 굉장히 어려워요, 쓰시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림분을 안 하시고 유약분이라든가 아니면 코사지분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색깔이 공부를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섞어서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래서 제 그림이 다른 분들하고 많이 다른 이유가 색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색이 나오고 기존에 나와 있는 색상이 아니라 저만이 섞어서 쓸 수 있는 이런 색깔이 나와서 굉장히 독특하고 예쁜 것 같아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꾸준히 보시고 연습하시다 보면 이게 본인만의 색깔이 될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크릴화 같은 느낌이 나도록 칠을 하고 있고요. 자, 데이지꽃 안쪽에 꽃잎 하얀 꽃 안쪽에 약간 옅은 회색을 칠해주고 있어요. 이 색깔은 하늘색에 블랙을 섞어서 만든 색깔이고요. 자, 이렇게 데이지꽃 안쪽에 채색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진하게 블랙을 섞어서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하얀색을 꽃잎을 넣어주면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입체감이 살겠죠. 자, 지금 데이지꽃이 들어가니까 약간 은은해지면서 아크릴화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하늘색에 약간 하얀색 물감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도가 떨어지면서 이런 아크릴화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자, 데이지꽃 안쪽에 노란색을 칠해주고 꽃수술도 그냥 노란색 한 가지 색깔만 쓰는 게 아니라 안쪽에 주황색으로 꽃 수술 안쪽 부분 밑쪽이 조금 더 어둡게 칠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갈색으로 해서 한 번씩 더 포인트를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에 하얀색으로 점점점해서 밝은색 하이라이트를 넣어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영상이 잘렸더라고요. 이 가운데 하이라이트 넣는 부분하고 꽃잎 지금 데이지색 회색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 위쪽에 하얀 바깥 부분을 조금 더 포인트로 해서 하얀색 물감으로 칠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영상에서 잘렸더라고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 정도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입체감이 보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꽃 수술 안에 까만색으로 해서 꽃 수술을 넣어 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꽃색이 진하고 바탕에 까만색으로 들어갈 거라서 너무 눈에 튀지 않게 가운데 꽃 수술도 검정색으로 해서 칠을 해 줄 겁니다. 양귀비 꽃이요. 자, 데이지 꽃을 이렇게 안쪽에 꽃 수술 안쪽에 옐로우, 그 위에 오렌지 위에 오렌지랑 갈색을 섞은 색깔, 그 위에 또 짙은 갈색으로 해서 점점점해서 안을 넣어주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양귀비꽃 가운데 꽃 수술하면 어느 정도 꽃은 마무리 되고요. 바탕 색칠하는 거는 이제 제가 하도 설명을 많이 드려서 아시는 것 같아서 거의 다 자르고 앞부분과 뒷부분만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최대한 짧고 굵게 제가 요번에 영상을 한꺼번에 몰아서 풀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짧게 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꽃수술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을 가지고 양귀비꽃 안에 꽃수술까지 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7월 18일 가마 들어갈 거고요. 8월 29일 가마를 제가 땡겨서 7월 가마가 화분이 너무 커서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최대한 다음 가마를 빨리 땡겨서 잡은 게 8월 8일이에요. 그래서 7월 18일 날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8월 8일 날 해서 가마를 구워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엔 9월 달 추석 지나고 바로 가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자, 이렇게 꽃수술이 들어가니까 또 훨씬 다르죠? 이 느낌이 불에 구워 나오면 굉장히 이쁩니다. 또 대비가 되고요. 제가 양귀비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참 많이 그리는데, 요런 꽃수술도 예쁘더라고요. 자, 오늘은 전체 꽃송이를 빨갛게 칠하지 않고 색다르게, 물감의 농도를 달리해서 칠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약간 아크릴화 같은 느낌도 나고, 좀 더 중후한 멋도 나고, 고급스러운 맛도 나죠. 이 화분은 아마 7월 18일 가마에 들어갈 거라서, 아직 완성작은 사진을 못 올리고요. 나중에 완성작은, 완료된, 판매 상품 올리는 그 갤러리에 올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소영수지아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홍보해주세요. 이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시면서 새로운 채색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공방에선 이렇게 채색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방엔 채색을 이렇게 안 하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공방에서는 이렇게 채색 안 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혼자 독학하면서 수채화 느낌이 좋아서 거기에 접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채색 방법이 왜 달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독학으로 해서 제가 이런 느낌이 저와 맞아서 제가 찾은 방법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채색 방법을 찾아서 본인만의 색깔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소양수지아분이었고요. 장마철 기간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부지런히 또 작업을 해보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